오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던 시절,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차량 안에서 이름 모를 여성이 건넨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짧고도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날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겠죠? 그 한 문장을 읽고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정면으로 추궁하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고 출장을 다녀온다며 몇 날 며칠을 외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 휴대폰에 남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니, 참았다는 말보다 버텼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녀의 졸업식, 양가 어르신의 병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분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그 상처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조용히 넘어가니까, 오히려 내가 이해하니까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는 사람의 고통은 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녀는 외도에 대해서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멍을 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걸 기억하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당뇨로 인해 몸이 망가졌고 지나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말년은 병원 침대에서 지내야 했고 옆에서 간호를 맡은 사람은 결국 끝까지 곁을 지킨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끝까지 배신한 사람,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녀가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남긴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의 병상 곁에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놀랍게도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그날 오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병실엔 고요한 빛이 흘러들던 시간,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듯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외도를 40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바빠서인지, 무심해서인지, 아니면 당당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여자들과 주고받던 문자, 당신의 옷에서 풍기던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심지어 우리 딸 아이 생일날에도 당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혼자인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당신의 셔츠를 다려놓고 가정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걸 나는 매 순간 기억했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견뎌왔는지를 내 입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늘 말하죠. 참는 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는다는 건 그냥 묵묵히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지켜왔어요. 내 품위를, 내 아이들 앞에서의 자존심을 내가 끝까지 지켜왔다는 걸 당신이 이제라도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덮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병상에 누운 지금 내 마음속 마지막 숙제를 끝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후회 없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싸우지 않았고 복수로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마음을 건넨 것이죠.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아내분은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혼자 감당하며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견디셨던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갖는 궁금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괴로웠을 그녀가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버티게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화내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걸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화는 순간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고 지킨다는 건 매일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일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한 겁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결국 나를 좀 먹더군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소리치고 가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오는 건 텅 빈 허무뿐이에요. 나는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상처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 걸음의 인내가 그녀에게는 더 큰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남편의 아침밥을 지었던 여성. 자녀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며 그 어떤 짐도 내색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들은 모두 분노로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오늘을 살아낸 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침묵이 항상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를 덧나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며 자기 자신조차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긴 시간, 후회는 없으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요?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견뎌온 날들은 비록 슬펐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는 걸요. 그게 저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이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고통을 품고 계신가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진 않나요?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감정은 언젠가 여러분 삶의 중심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처럼 말없이 견디던 이들이 어떻게 마음속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지를 하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어온 분이었고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43세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은 밤 귀가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카드 영수증 한 장. 그 안에는 익숙지 않은 여성의 이름과 두 사람이 함께한 고급 호텔의 기록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며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날 이후 남편의 외도는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남편이 사라지는 날이 생겼고 휴일이면 어디론가 전화를 받고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남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남은 건 밥상 위에 놓인 된장국 하나와 자녀들 앞에서 꾸며내는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했습니다. 도망칠까? 폭로할까? 싸울까?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며 눈물이 아닌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보며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 그녀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를 단단히 채워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허탈함이 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견디고 있는지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그녀는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울지 않고도 감정을 말할 수 있었고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요, 이기려고 하면 무너지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제 복수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란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시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소리 없이 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과 오랜 세월의 침묵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꾹 눌러 참아온 감정들이 조문객들의 발소리에 묻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고 조문객들은 남편의 오랜 외도를 알면서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셨네요.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그녀는 그 어떤 말에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때로는 고개를 잠시 숙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조문이 끝난 오후 늦게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정갈이 접힌 종이를 영정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나는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미움으로 갚지 않았고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외도를 통해 자유를 원했겠지만 나는 당신과의 삶 속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났고 나는 남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살아갈 겁니다. 편히 가세요. 그 누구에게도 소리내지 않고 말한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담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한 증인으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말할 때 가시처럼 날선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그녀는 고요한 복수의 의미를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인내로, 비난 대신 침묵으로, 상처 대신 자신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처 준 사람에게 쏟는 감정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주고 계신가요?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때론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기 돌봄이 남긴 자리는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철학자의 통찰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그저 문장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한 여인의 생을 관통한 고요한 의지였고 상처받은 시간들을 향한 가장 품위 있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 억울하지 않냐고, 복수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느냐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자는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그녀는 그 도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자신의 고요한 통제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내들이 외도를 겪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분노로, 눈물로, 좌절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자신을 놓쳐버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장 단단하게 살아남은 분들은 복수 대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쓴 분들이었습니다. 그녀처럼요. 끝까지 참은 것이 비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움과 원망의 늪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응징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로부터 어떻게 나를 구해내느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녀처럼 조용히 견뎌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 못할 아픔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신 분들, 그 고요한 인내야말로 가장 깊은 강함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내가 나를 존중하며 쌓아 올린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복수를 꿈꾸기보다 회복을 꿈꾸세요. 그 길이 더 오래가고 더 단단한 삶으로 이끕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외면이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복잡한 감정이든 저는 여러분 편에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